이제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좀 다르죠. 전 과목에 대한 또 이해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아마 교육과정 문식적 측면에서는 중고등학교 교사가 깊이 있는 부분이라고 또 특성을 잡을 수 있으면 초등학교 교사는 상당히 또 광범위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보통 이제 스페셜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제너럴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교사는 아마도 여러분 제너럴리스트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래는 저쪽에서 이쪽으로 해와야 되는데 원래는 이쪽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1학년을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주로 이제 1학년과 6학년을 예를 많이 드는 이유가 1학년과 6학년을 예를 들면 초등학교 전체를 포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예를 많이 드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잠시 드렸지만은 이 교과서라는 부분을 가지고 지도하면 이게 품질적인 부분이 강하죠. 사실 뭐 우리의 삶은 그렇진 않지만 해당 단어를 학습하면 또 그 다음 단어에 이어지고 근데 이제 미국의 경우 일부 주의 경우도 보면 랭귀지 아트라는 어떤 과목이 따로 있기도 하고 또 리터러처에서 문학이라는 부분이 따로 있는데 적지 않은 주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문학 텍스트 아주 그죠? 큰 텍스트를 선택해서 그 텍스트를 가지고 한 학기 쭉 읽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문법도 배우고 랭귀지 아트라고는 뜻게 말하기 읽기 쓰기도 배우고 물론 부수적으로 일종의 워크시트 같은 그런 걸 이제 함께 하는 거죠.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 2015 개정 교육과정 최근에 이제 반영된 것이 또 4학년, 3학년, 4학년 이후에 원래 앞단원에 맨 첫 단원에 이제 한 권 읽기, 한 책 읽기, 온책 읽기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도 또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통합적인 어떤 그런 지도와 어떤 교육 활동이 필요하다는 걸 다 같이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그런 베이스를 기본적인 어떤 원리를 좀 이해하길 바라는 거죠. 한번 보세요. 제가 1학년 담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나 1학년 담임 될 수 있습니다. 1학년 선생님을 좀 약간 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지만 6학년 1학년이 조금 선호하지 않는 그런 학년이 될 수 있지만 또 계속 하시면서 또 전문성이 또 갖춰지면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 또 1학년들은 이전 1학년하고 달리 상당히 잘 갖춰져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어과 1학년, 국어과 내용에 조금은 제한적인 면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뭐 국어과 수업만 해야 될 어떤 그런 교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 초등학교 1학년이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여러분 제 앞에는 우리는 모두 다 뭘 가지고 있습니까? 국어 교과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죠. 교과서로 소위 말하는 진도를 나가면 문제는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뭘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까? 가르치는 교사라면 지도서보다 먼저 봐야 될 거. 물론 사실은 지도서 앞부분에 나와 있긴 하죠. 근데 이제 교육과정을 살펴본다는 의미가 지도서를 살펴본다는 그 이전의 의미니까 교육과정을 살펴보면은 좀 상황이 다르죠. 이제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만나서 최소한 국어과 수업을 할 때 교육과정 중심의 수업을 한번 펼쳐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죠. 국어과 교육, 국어과 수업, 그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그렇게 활동을 이루어지죠. 물론 그 이면에 또 뭐가 있습니까? 문법이라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문학이라는 부분이 있죠. 뭐 그런 부분은 있지만 크게 보면 우리 학생들의 언어 활동, 국어 활동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1학년 아이들을 1년 동안 지도하면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이렇게 한번 지도해봐야지 라는 그 근거가, 바탕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죠? 저의 교육 철학이 또는 저의 교육에 대한 저의 나름대로 어떤 교수학습 방법이 저만의 모형이 적용되겠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비롯됩니까? 교육과정에서 비롯되는 거죠. 근데 교육과정을 제가 알고 우리 학생들 지도에 다가가면
훨씬 내가 힘이 생기고 융통성도 생기는 거죠. 정말로. 그래서 1학년 아이들 보면 제가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해서 이렇게 큰 선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게 여러분 3월 달이잖아요. 3월 달입니다. 3월. 이게 3월이고 뭐 4월 이렇게 있겠죠. 계속 가면 나중에는 12월, 그 다음에는 1월도 있을 것이고, 또 좀 더 가면 2월 달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하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성취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성취 기준, 또 뭐 학습 요소도 있고, 또 뭐 핵심 개념, 뭐 지식, 일반화된 지식,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학생들에게 차시 수업을 통해서든 다른 수업을 통해서든 교과 학습을 통해서든 이렇게 학생을 지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이 내용을 일정한 시간이 지난 그 다음에도 학생들의 삶에서 영향을 주길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소통을 잘 할 수 있다든지 이걸 통해서 문학작품 읽으면서 향유하는 그런 감상을 잘해서 개인의 삶의 수준 향상 오름을 할 수 있다든지 그걸 아마 바랄 거예요. 그죠? 근데 다른 단원별로 지도하는 것이 과연 학생들한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건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사실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교육에서 특히 수업에서의 지속성 참 중요하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40분 수업을 보는 게 40분 수업만 보는 건 아니죠. 여러분이 40분 수업을 한다고 보면 누군가가 수업을 볼 때 40분만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40분의 수업은, 차시 수업은 최소한 일정한 단원의 한 부분이라는 걸 알죠. 그러면 그 전에, 그 다음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단어는 또 다른 단어가 연계되어 있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은 학년군의 또 위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 1학년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2학년에서 어떻게 이어질지 또는 2학년에서 학습한 내용이 3, 4학년에 어떻게 이어질지 그게 다 연계가 되어 있지 않겠어요? 어려운 부분이죠.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저는 이런 장기적인 지속적인 그런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런 기본적인 국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1년 동안 쭉 지도하면은 우리 학생들한테 어떤 그런 역량들을 그런 능력들을 아마도 그런 성취 기준을 아주 조기에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여러분 정하는 거죠. 보세요. 그 대표적인 게 사실 뭐 듣기 말하기 부분은 이렇게 의도적인 노력을 하는 것도 필요한데 수업 중에 사이사이에 강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듣기 말하기. 아마 우리 그 초등학교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그죠? 초등학교 듣기 말하기 성취 기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상황에 어울리는 인사말을 주고받는다. 그렇죠? 상황에 어울리는 인사말을 주고받는다라는 게 아마 가장 먼저 나오는 1, 2학년부 듣기 말하기 가장 먼저 나오는 우리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 가장 먼저 나오는 국어과에서 그런 성취 기준인데 그걸 지도하는 어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결국은 결론은 우리 학생들이 상황에 어울리는 인사말을 잘 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마도 근데 사실은 이런 내용들은 부모님께서 좀 아신다 그러면 유치원에서 또는 그 전에 사실은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선생님을 만나면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말하고 인사한다든지 인사하면서 말한다든지 학습이 되죠. 근데 그게 되지 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성취 기준을 우리가 또 지도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듣기 말하기의 경우에는 우리 이제 지금 교과서는 듣기 말하기 성취 기준도 교과서에 구현해서 전개해서 펼쳐서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그런 역량들을 기르도록 교과서를 구성했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이런 듣기 말하기 성취 기준 같은 경우, 뭐 다른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지만은 수업 중에 선생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를테면 수학 시간에 학생들이 바른 태도로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도하고 안내하고 그게 필요한 거죠. 수학 시간에 그래 영현이 지금 뭐 하고 있어?
영일이 바르게 앉아봅시다.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게 아마 듣기 말하기 수업을 위해서 바르게 듣기라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 40분 수업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듣기 말하기는 아마 제가 조금 강조를 덜 한다고 보여지고요. 듣기 말하기 하지만 때때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읽기가 있잖아요. 읽기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여러분 한번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는 이제 뭐 1학년 아이들 인문기 문자지도, 한글 책임지도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입학했을 때 문자지도, 인문기 문자지도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실은 이 일이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또 사교육의 어떤 그런 힘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입학 전에 한글을 깨치고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그다음에 또 유치원에서도 또 문자에 대해서 또 관심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냥 생각해 보면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입학했을 때 무엇을 먼저 가르쳐야 될까? 읽기 면에서 보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뭘까요? 그림 보기. 일단 그 이전에 그림 보기. 그림을 보고 자기 생각 말하기. 그림 읽기가 되겠죠. 제가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학생들에게 그림을 읽고 난 다음에 자기 생각을 말하게 한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읽기는 뭐 조금 더 나아가면은 텍스트가 워낙 다양하잖아요. 그죠? 나중에는 하이퍼 텍스트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의 기본적인 것은 이제 글이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림책 읽기라는 부분은 충분히 중요한 읽기의 어떤 교육과정 내용의 요소가 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시작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글자를 소리내 읽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글자 소리내 읽기. 아마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지금 1학년 우리 그 성취 기준을 보면은 읽기에서 가장 먼저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글자 낱말 문장을 소리내 읽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자 낱말 문장을 소리내 읽는다. 그럼 이게 읽기 교육과정 1, 2학년분에 가장 먼저 나와 있는 성취 기준인데, 이 성취 기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아마도 1학년 1학기, 2학기에 걸쳐서 지도해야 될 내용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 강좌를 들은 여러분이라면 느끼시겠지만은 교과서는 제한적이죠. 해당 성취 기준을 매일매일 지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대상자였을 텐데, 일기 쓰기를 선생님이 계속 시켰어요. 특히 여러분 1학년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그림 일기를 계속 쓰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제 교육과정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 일기 쓰기라는 내용이 교육과정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세부 요소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 교과서에는 그림 일기가 나옵니다. 교과서에는. 그게 나오는 이유는 있죠. 왜냐하면 또 주변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글을 써야 되니까, 그걸 쓰는데 그림 일기가 나름대로 유용한 방법, 도구적인 측면이 있었으니까 그걸 활용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왜 선생님이 그림 일기를 지도하겠어요? 왜? 그리고 일기 쓰기를 왜 지도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 써라, 두 번 써와라, 선생님이 검사하고 도장 찍어주고 피드백 해주고.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일기 쓰기를 1년 동안 계속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쓰게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능력, 어떤 성취 기준을 도달시키기 위해서. 그게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계속 하기 때문에 받아쓰기를 한다, 일기 쓰기를 한다가 아니라, 그렇게 선생님이 교육과정 또는 교과서 외적인 활동을 할 때는 이유와 근거와 나름대로 철학이 필요한 거거든요.